지난 25일이었죠. 그 배현진 의원이 15살 중학생에게 가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보도를 보면 해당 학생은 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할 때 지지자들이랑 함께 있는 영상을 본인이 찍어서 올리기도 했고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또 정신질환이 좀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범죄 이유가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닌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경찰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유명인을 표적으로 삼았다 뭐 이런 진술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글쎄 이걸 그 이재명 대표 사건 때처럼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좀 있는 사건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 그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던 네. 학생인 것 같아요. 네. 15살이죠. 그래서 이거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 성격 규정을 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그 이재명 대표 때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일부 언론에서 무슨 정치 테러다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좀 있는데 그건 과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정치 테러는 기본적으로 배후가 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어떤 공작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치 테러는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 정치 테러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기 때문에 암살이 많았어요. 실제로. 네. 정치적으로 무슨 뭐 투표를 해서 승패가 있고 선거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정착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한민당 초대 당수 송진우 동아일보 사장이 암살당했어요. 총 맞아 죽었습니다. 45년이고요. 네. 또 몽양 여운형 좌우 합작 운동을 하던 분이 이제 이 좌우 합작 운동을 표적으로 한 암살단에 의해서 총 맞아 죽었어요. 네. 이분도.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도 배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익 사주설이 있고 좌익 사주설이 있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1949년 너무나 유명한 백범 김구도 네. 이분도 총 맞아서 암살당했죠. 네. 무시무시한 시절이었네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정치가 아니고 이제 총으로 쏴서 사람을 죽이던 그런 살벌한 시대고요. 그때 백범 김구 배후에는 이승만 독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범인이 네. 끝까지 자백을 안 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네. 뭐 누군가의 몽둥이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배후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배후가 있었고 뭔가 공작이 작용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정치 테러라고 하는데 네. 지금 벌어진 최근의 두 사건을 정치 테러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제 배현진 의원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 와에 대한 이제 피습이 벌어진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격이 더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연이어 벌어지다 보니까 모방 범죄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테러라는 분석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피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범인이 그 정당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배현진 의원 사건과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의 같은 점 다른 점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같은 점은 뭐 결과적으로 정치인이 당했다. 네. 뭐 그래서 정치인이 피해자라는 게 같은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경찰이 이재명 대표 사건은 정치적 테러. 정치적 테러, 정치 테러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을 뭐 이를테면 뭐 우익 집단이나 이런 데서 사주해서 네. 칼로 찔러라. 이렇게 해서 뭐 공작 자금도 좀 대주고 이렇게 했고 좀 조직의 힘이 뒷받침이 됐다 그러면 정치 테러죠. 그런데 네. 경찰에서 아무리 수사를 해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단독 범행이니까. 배후가 밝혀지진 않았고. 그렇습니다. 배후는 없고 단독 범행인 걸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도 그렇다고 뭐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정치적 테러라고 네. 고민 끝에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고 대통령 되는 거를 내가 막기 위해서 네. 뭐 이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진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배현진 의원을 공격한 범인은 일단 나이가 너무 어리고요. 네. 15살. 지금 현재 정신병동, 폐쇄병동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날 그 자리에 배현진 의원이 있어서 그랬지 다른 무슨 유명인사가 있었으면 다른 사람이 아마 당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네. 이건 또 정치적 테러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아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이 두 사건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 때문에 과거 정치인들이 이제 테러를 당한 피습 사건 이런 것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커터칼 피습 사건이기도 하고요. 외국에서도 몇 년 전에 그 아베 전 총리가 총살로 이제 뭐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는데 이게 보면 외국이랑 한국이랑 좀 비교했을 때 한국이 좀 심각한 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 더 심각해요. 네. 미국이 제일 심각한 거 아닌가요? 거기 이제 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 1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 중간 선거에서 그 뉴멕시코주 하원 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진 사람이 있어요. 네. 공화당 후보인데 이 사람이 이 청부살인업자 4명을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네. 민주당 사람들한테 총격을 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 체포됐죠. 뭐 무시무시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그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치안이 좀 좋은 나라예요. 네. 일단 우리는 총은 못 가지고 다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총기 없죠. 뭐 조폭들도 총이 없죠.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현실에서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을 상대로 이제 이른바 정치 테러 또는 정치적 테러는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 2006년 박근혜 대표 유세도 중에 커터칼로 네. 이제 그 공격을 당한 게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때 박근혜 대표 진짜 잘못하면 맞아요. 굉장히 유명을 깊게 달리할 뻔했어요. 네, 굉장히 네. 깊게 들어갔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이게 무슨 그 뭐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박근혜 대표 지지자들은 야 이거 틀림없이 뭐 북한 공산 정권의 사주가 있거나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걸로 한 전과 8범 네. 15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복무하고 출소한 사람이 억울해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정치 테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좀 박근혜 대표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차별 증오 범죄에 오히려 좀 가까운 정치인을 상대로 한 범죄였다. 네. 그때도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러는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대상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피스포비아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찰청이 어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신변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거대 양당 대표에게는 각각 10명씩 경호 인원을 이제 붙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근데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유권자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정치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좀 유권자와의 접점이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송채 기자 말씀이 정확히 맞는 얘기고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죠. 그 국민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국민의 의견을 듣고 뭐 이렇게 아픔을 같이 하고 네. 뭐 이게 정치인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이 범죄로부터 정치인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건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영화 대사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도 정치인이나 유명인을 상대로 한 그런 영화가 굉장히 많죠.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사선에서 이런 영화 혹시 아시는지요? 아우 옛날 영화죠. 굉장히 오래됐죠. 네. 또 뭐 리차드 기어하고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자칼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영부인을 저격하는 사건을 소재로 했고요. 네. 또 보디가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네. 케빈 코스트너하고 휘트니 휴스턴 나오는 그런 이건 이제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범죄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네. 이런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범인이 목표를 가지고 작전을 짜서 들어오면 이걸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그 어떤 그 분노와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분노 게이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네.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치인들한테는 일종의 숙명 같은 네. 앞으로도 정치인 상대 범죄는 또 벌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제 발생했을 때 엄정한 수사 그리고 처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처 없다. 강력하게 이제 처벌을 원한다라는 뜻을 이제 경찰에 밝혔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단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단죄를 하면 네.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없어질까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저는 배현진 의원하고 참모진들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별로 지혜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범행 동기나 이런 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또 그 가족들, 그 범인의 이제 부모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도 지금 얼떨떨할 거예요. 뭐 죄책감은 있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지켜봐가면서 그 뭐 어떤 뭐 처벌을 원한다, 용서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저는 이 뭐라고 그럴까요? 단죄를 하는 것,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만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에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형사 정책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나쁜 것이다. 뭐 이런 교육, 네. 교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사 정책적 차원에서 뭐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데 네. 처벌을 세게 한다고 범죄가 없어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예부 후보로 수원에 출마를 했는데 뭐 협박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공포감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는 뭐 SNS를 통해서 범죄 예고가 나와가지고 또 처벌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범죄들이 만약에 이후에도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원래 있었던 현상이고요. 네.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네. 조심해야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이 무차별 범죄 또는 이른바 정치적 테러, 네. 경찰 표현대로 이 배경에는 이제 반정치주의가 있어요. 반정치주의. 정치 혐오증. 네. 내가 지금 살기 힘들다. 뭔가 우리 사회가 엉망이다. 네. 이건 정치인 때문이야. 뭐 이제 이런. 그게 이제 물론 정치인들이 책임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네. 모든 문제를 다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들다. 이 얘기 옛날에 쿠데타란 군인들이 만드는 이데올로기입니다. 네. 박정희 쿠데타 때 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기성 정치인들한테 맡길 수 없어서 우리가 이 군인들이 나섰다 이런 네네. 명분. 또 1980년에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도 똑같습니다. 그때 네. 정치인들한테 맡기니까 세상이 이렇게 대모만하고 혼란스럽다.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이죠. 만들기는 이제 쿠데타 세력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른바 재벌, 네. 관료 이런 그 비선출 기득권 세력들이 이게 정치인들을 욕하면은 우리가 권력을 쥘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반정치주의 또 네. 정치 혐오증을 끊임없이 확산을 시킵니다. 네.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그런 반정치주의 내지 정치 혐오증에 약간 좀 지나치게 좀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오염이 돼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에 대한 그 혐오, 정치인에 대한 증오, 뭐 이런 것들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계기가 되면 네. 이제 공격을 하고 나서는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 이거는 좀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뭐 협박 뭐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도 뭐 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뭐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테러들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 많이 짚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펼치는 유튜브 방송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테러범도 평소에 이제 극우 성향의 유튜브를 많이 봤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또 그리고 이런
이런 아주 극단적인 유튜브들을 정치인들이 또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현상 이런 것들도 벌어지면서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증오하고 분노를 유튜버들이 왜 부추길까요? 그렇게 하면 돈을 벌죠. 네, 맞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를 막 욕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꼭 원인이 꼭 정치인들한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이 증오가 돈이 되는 우리 사회 구조가 네. 사실은 근본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도 이 상대 정당을 막 공격하고 상대 정치인 경쟁 상대를 막 증오하고 네. 이렇게 분노를 조직화해서 그 표로 이제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권력을 잡는 거죠. 이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혐오를 팝니다. 분노를 조직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또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인들 좀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 또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내 편이 아니면 다 나쁜 사람들 악 이렇게 몰아붙이는 일부 배타적인 팬덤 문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매우 영향이 강하게 미쳤다고 봐야죠. 이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토론하고 타협하고 대화해서 같이 살자. 이게 민주주의 일종의 공존 시스템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 거는 어떤 절대악 때문이다. 절대악은 바로 저놈이다. 네. 그래서 또는 옛날에 마녀 사냥할 때는 바로 좀 마녀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전염병이 돈다. 마녀를 죽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분노를 그쪽으로 표출한 거죠. 그래서 어떤 적대감, 공포,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마침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유튜버들이 그걸 조직화해서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쉽게 넘어가고 사람들이 이제 쉽게 분노에 이제 점점 더 중독이 돼가는 뭐 그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SNS 때문에 이제 확증 편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요. 그래서 또 자기하고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적대시하게 됩니다. 저 악마들. 저 인간들만 없으면 여기가 천국이 될 텐데 막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호황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절대 대화는 할 수 없는 상대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존이 불가능하다.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흉기를 가지고 이제 찌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이게 팬덤 문화도 이제 유튜버들의 돈벌이 이런 거하고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요. 이런 유튜브도 문제, 팬덤 문화도 문제긴 하지만 그 상대 진영을 향해서 이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게 이제 정치인들도 비슷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이렇게 강한 적대감이 많은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이건 사실 사회학자나 철학자들하고 좀 토론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한국 정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부족주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하고 이를테면 초식동물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초식동물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곧바로 걸어서 먹이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보호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날 때부터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요. 또 가족들이 뭉친 어떤 부족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목숨을 잃습니다. 뭐 갓난아기 낳아서 그냥 놔두면 죽죠.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 안에서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부족 밖에 있는 다른 부족은 적대시해야 안전한 겁니다. 그렇군요.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저쪽 부족이 쳐들어와서 뭐 집단 살인, 살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주의는 사실은 어떤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본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정보화 혁명, 인터넷 발달 이런 걸로 이 부족주의가 더 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들어가 보는 태극기 부대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 주로 이제 연세들이 한 70, 평균 70대 후반, 80대 뭐 이런 정도 되는 고학력 집단입니다. 그런데 참 따뜻하세요. 이분들이 건강 걱정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 자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문재인, 이재명 그냥 악마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전라도는 이건 완전히 그 상종 못할 집단으로 이렇게 그 분리가 딱 돼 있군요. 타자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건강 걱정해주고 봉사활동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전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렇게 선한 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를 증오하지? 네. 그런데 원래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없이 하는 건데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네. 어떤 인간의 본능에 좀 내재되어 있는 부분도 뭐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정치인의 막말이나 서로 갈라치기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이제 우리가 겪어왔던 문제는 아닌데 근데 최근 들어서 더 상대편에 대한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자극적인 수위도 더 높아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